그래서 이 죽음의 백조라고 일컬어진 데는 B1 폭격기는 괌에서 오는데 지금 괌에는 핵이 없습니다. 한반도 주변과 주변 해역에도 미 핵은 없습니다. 전부 미 본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핵 자산들은. 전략 핵이라는 장르 외에는 없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모든 전술핵이나 전역핵, 중거리 미사일들 이런 것들은 관리에 어려움을 들여서 러시아하고 협정을 맺어서 전부 폐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전략 폭격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폭격기에서 쓰고 있는 B-61이라는 핵폭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폭탄입니다. 이 폭탄이 있는데 이 폭탄은 F-16 전투기에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 1992년에 비핵화 공동선언을 우리가 하면서 미국의 전술핵이 철수할 때 이 F-16 전투기에 미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F-16에 실었던 바로 이 B-61 폭탄들도 전부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술핵 무기를 다시 재배치하자라는 얘기를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합니다. 미국의 대한당인 의지, 억제력의 신뢰성을 보완하는 측면에 있어서 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저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건 상당히 구형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 실어야 되고 비행기가 북한 영공을 들어가서 침투해서 핵폭탄을 떨어뜨려야 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취약한 억제력이 된다. 보복 능력상에서는 상당히 제한된 억제력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커미트먼트를 상징성으로 재배치라면 저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군사적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보복 능력밖에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충분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북한의 선제 공격에 굉장히 취약한 수단이다라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음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예, 한미일이 있는데요. 한일이 상당히 비슷한 위치입니다. 만약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곤란한 나라들은 한국과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지금 이 한반도 주변과 주변 해역에는 미국의 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갖고 있는 공격형 잠수함입니다. 이 공격형 잠수함에는 크루즈 미사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크루즈 미사일도 핵이 없습니다. 핵탄두를 안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지니아급의 공격형 잠수함 한 척 정도를 동해에 상시 배치해서 한미일이 공동 발전하는 핵자산으로 활용하고 바로 거기에 핵탄두를 실은 크루즈 미사일을 배치함으로써 이것을 공동의 나토식의 공동 자산으로 핵우산으로 한번 활용해보는 방안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점을 저는 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핵은 핵으로 막아야 됩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 핵우산의 신뢰성을 여하에 확보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전술핵이랄지 저런 크루즈 미사일 공격형 잠수함의 크루즈 미사일의 핵탄두를 실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 핵우산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조치로서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장 핵심적 요소입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저는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이제 미사일 방어가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를 제외한 모든 미국의 동맹국, 나토, 이스라엘, 일본은 전부 미사일 방어망을 다 갖췄습니다. 이스라엘은 심지어는 다연장 방사포까지도 막을 수 있는 아이언돔까지 배치를 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을 막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방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MD를 하면 미국의 세계 전략에 편입돼서 중국을 자극하고 북한을 자극하고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일으킨다는 그런 반론이 있음으로써 국방부도 이 공격무기보다 공격무기는 좋아하는데 방어무기를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요소가 저희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을 하는데 팩3를 도입하면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유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구태여 MD를 안 한다는 이유로 저희가 서독의 구형 팩2라는 미사일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이지스함이 세계에서 제일 큰 이지스함이에요. 3척을 갖고 있는데요. 이 이지스함에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현재 제대로 된 요격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사드는 우리가 중국을 의식해서 성주에 배치했습니다.
성주에 배치한 이유는 사드가 요격용으로 레이더 모드를 썼을 때 600km를 볼 수 있습니다. 사드 레이더가. 성주에 배치하면 바로 압록강을 넘지 못합니다. 레이더파가. 그래서 사드에 배치했는데 그 결과 2,300만 이상은 수도권이 거의 무방비입니다. 평택까지만 저거는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드 1개 포대 정도를 수도권 방위용으로 배치를 하면 일단 한반도 전역, 우리 남한 전역을 급한 대로 방어망을 일단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가격 비싸다고 하지만 사드가 15억 달러입니다. 1.5조입니다. 저희가 17조를 들여서 킬체인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1.5조 정도 투자 안 하는 게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혹시 사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비싸다고 해서 일본은 SM3 어슈어라는 그런 무기체계 8천억 정도 하는 걸로 지금 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사일이라도 빨리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SM3 어슈어라는 그런 미사일 체계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이 미사일을 통해서 고고도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능력을 갖고 하려고 하는데 한 8천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사일 체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다음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세종함이 있는데 빨리 개량을 해서 탄도미사일 요격 기능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자꾸만 뭐 새로운 걸 개발하고 또 지금 이 이지스함 세척을 더 추가로 주문을 했는데 거기에는 뭐 탄도미사일 요격 기능을 하겠다는데 그게 언제 배치될지를 모릅니다. 10년은 걸릴 겁니다. 지금 당장 좀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원자력 잠수함 말씀을 하시는데 원자력 잠수함은 동력수단입니다. 보복수단, 핵 억제력이 아닙니다. 동력수단, 잠수함의 동력수단을 원자력으로 쓰는 건데요. 근데 이게 문제가 저희가 탈원전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으로부터 탈원전을 하는데 이 원자력 잠수함은 농축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그 농축 우라늄을 얻기 위해서는 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농축 우라늄 시설만 당장 만들게 되면 군사용으로 밖에 안 되고 상업적인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축 우라늄 시설을 갖기 위해서는 원전을 우리가 일정 부분 운영하고 농축 우라늄을 활용할 수 있는 경제성, 타당성, 상업적 이용에 대한 그런 랜드 플랜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농축 우라늄 시설을 가질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원자력 잠수함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을 하면서 원자력 잠수함을 갖겠다는 것은 이게 좀 맞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고요. 그런데 원자력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보복수단이 아니고 동력원이라는 점. 그 다음에 이걸 배치할 때 제가 생각해도 아무리 빨라도 한 20년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있는 우리의 위협을 좀 대처할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한 2, 3조 가지고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좀 눈에 보이는 조치들을 지금 우리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LSAM, MSAM 지금부터 실험 개발하고 실사 훈련하고 실험하고 언제 배치될지도 모릅니다. 2023년까지 하겠다지만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긴급한 소요를 빨리빨리 해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일본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지금 그러한 것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킬체인이나 무슨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늘린다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공격 능력을 얘기하지만 국민을 보호하는 미사일 방어에는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점을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우리가 공을 들여왔던 킬체인도 역할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선제 공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덕트린상. 그렇게 본다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데미지를 줄일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우리의 킬체인을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삼축 전략, 모든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강화된 미국의 해구산, 거긴 전술핵 도입과 잠수함, 핵잠수함 같은 거를 상시 배치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이 다층적인, 중층적인 미사일 방어망의 구축, 그 다음에 킬체인을 통한 데미지 컨트롤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시급하게 좀 이 억제력을 좀 저희들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명근 교수님 발표 정말 감사합니다.